한 산업 전체가 제 발로 손님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한의원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고작 침 한 대 맞으러 갔다가 무려 400만 원을 썼다는 23살 여성의 사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죠. 딱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월세 20개월치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요즘 의료계의 청구 관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한의원들은 매일 문을 닫고 있는데 정작 남은 환자들이 내야 할 진료비는 기형적으로 치솟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통적인 산업이 도대체 왜 몰락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과 결정적인 전환점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 수치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문제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믿었던 동네 한의사에게 배신감을 느낀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말이죠. 202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네 한의원의 현 주소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거죠. 어깨가 조금 결려서 동네 한의원을 찾은 한 젊은 여성. 그저 침이나 한 대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얼굴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녀는 곧바로 꽉 막힌 상담실로 끌려가듯 안내되었습니다. 자신을 상담실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다짜고짜 무시무시한 경고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온 젊은 환자가 공포에 질릴 만한 이야기였죠.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결국 비싸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거라고 겁을 준 겁니다. 겁에 질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결국 3개월짜리 400만 원 패키지 프로그램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거창한 패키지에는 척추 교정을 위한 추나요법, 약침,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하는 엄청난 양의 한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작 1분도 안 만났는데 실장은 물건 팔듯이 30분 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맥을 짚거나 평소 생활 습관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싼 패키지 가격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다음 날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약을 다리고 있어서 환불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통보였죠. 결국 그녀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정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 서비스는 일반 물건과는 달라서 평범한 소비자가 환불 규정을 뚫고 돈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자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바가지 쓰고 강매당했다는 수천 명의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50대의 한 주부는 무릎이 좀 아파서 갔다가 반강제로 600만 원짜리 치료를 결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칠 정도로 긴 상담, 공포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그리고 집요하게 비싼 패키지를 강요하는 약탈적인 관행이죠. 그 충격적인 400만 원짜리 청구서. 이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이 아닙니다. 한의원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상징입니다. 예전엔 동네 한의원이 사랑방 같았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침도 맞고 치료받는 믿음직한 안식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한의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가면 호갱 취급당하고 바가지 쓸 게 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20, 30대의 한의원 이용률이 무려 5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한의학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업계의 그 악질적인 상술에 깊은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진료비 청구서 한 장 한 장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한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적막감이 감돕니다. 북적거렸던 옛날 대기실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전엔 치료받으려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이젠 대기실에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한의원도 수두룩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매달 6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폐업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매달 15곳이 넘게 문을 닫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이미 폐업하는 곳이 개업하는 곳보다 많아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터싯대감 한의원들조차 이 거대한 붕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몰락의 주된 원인은 바로 대체제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비싼 돈 들여 병원 갈 필요 없이 건강을 챙길 방법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보약 한 채는 부의 상징이었죠. 월급을 통째로 털어야 먹을 수 있는 귀한 몸이었습니다. 그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건 그때만 해도 건강 챙길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고급 홍삼부터 간편한 스틱형 제품까지 널려 있으니까요. 온라인에는 비타민과 유산균이 넘쳐납니다. 훨씬 싼 가격에 훨씬 편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를 증명하듯 202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로 커진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한 알이나 홍삼 스틱 하나면 굳이 한의원 안 가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맛있고 싸고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쓰고 비싼 한약을 참고 먹을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의료 소비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무작정 가까운 병원 안 가요.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샅샅이 뒤져보고 갑니다. 요즘 환자들은 후기 꼼꼼히 읽고 가격 비교하고 앱으로 예약까지 다 합니다. 한의원이 평판이나 가격을 숨길 구멍이 없어진 거죠. 예전엔 의사가 정보를 독점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공부 다 하고 옵니다. 문턱 넘기도 전에요.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과잉 진료에 엄청 예민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거 사기 아니냐고 폭로해버리죠. 한의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모조모 따져보고 비교하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은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하며 더 나은 곳을 찾곤 하죠. 환자 수는 줄고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해지다 보니 많은 병원이 진정한 의술보다는 매출을 올리는 생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료실이 아니라 전문 상담실장님이 있는 상담실로 먼저 안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방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오로지 현란한 말솜씨로 무장한 상담실장이 앉아 환자를 맞이합니다. 의료 면허도 없는 이 실장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서 환자들은 마치 진짜 의료 전문가에게 아픈 곳을 상담받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상담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어지는데 실장은 기본형부터 고급형까지 등급별로 나뉜 가격표를 쫙 펼쳐놓습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호가하는데 당장 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제시합니다. 거액을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환자는 비로소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작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충격적일 만큼 짧습니다. 고작 3분에서 5분 동안 맥을 짚고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듣는 게 전부죠. 이런 공장형 시스템은 회전율을 극대화해서 하루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결제 시스템으로 밀어넣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이 사업 모델에서는 한 환자의 병을 깊이 들여다보는 걸 비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빨리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요. 병원들은 객단가를 높이려고 추나 요법이나 약침 같은 추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최종 진료비를 부풀립니다. 침만 맞으면 돈이 안 되지만 고가 패키지와 비싼 한약을 끼워 팔면 환자 한 명당 100만 원 넘게 챙길 수 있거든요. 보통 내과에 가면 중간에 영업사원이 끼어들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증상을 묻고 진찰해 줍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강매 없이 처방전을 써주면 동네 약국에서 약을 타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 공장형 구조는 오로지 환자 회전율을 최우선으로 두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처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본다는 뜻이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료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탈적인 구조에서는 환자 한 명을 오래 진단하고 돌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상담을 빨리 끝내고 바로 결제를 받고 지체 없이 다음 환자를 의자에 앉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은 단순 침 치료 위에 각종 비싼 시술을 얹어서 환자 1인당 평균 매출을 올리려고 애씁니다. 기본 침 치료는 10,000원 정도면 되는데 추나의 약침에 한약까지 더하면 청구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방문객 한 명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는 데는 종합 패키지를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네에 있는 양심적인 병원들은 영업 실장 없이 원장님이 직접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묻고 진료합니다. 일반 의사들은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면 환자는 어느 약국에서든 적은 비용으로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형 시스템이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남은 소수의 환자에게서 더 많은 이익을 짜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과잉 진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정부기관에 빗발치고 소셜미디어에도 불만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 환자는 더 줄어들고 결국 전통의학업계 전체가 위협받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들은 줄어든 손님을 만회하려고 남은 환자들에게 훨씬 더 비싼 패키지를 팔아 치우려 듭니다. 일부 병원은 의료 윤리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 그대로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영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냥감의 주 타깃은 의사 선생님을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 약한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들은 어르신들에게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겁을 줘서 당장 지갑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지금 당장 이 풀코스 패키지를 안 하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침 한 대 맞으러 갔던 어르신은 수백만 원짜리 시술 세트와 최고급 한약을 덜컥 결제하고 맙니다. 많은 병원이 실손보험을 강력한 심리적 도구로 악용합니다. 비싼 치료받아도 환자분 돈은 거의 안 듭니다라며 설득하죠. 실장은 400만 원이 나와도 보험금으로 대부분 돌려받으니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합니다. 보험 구조를 악용해서 진료비는 잔뜩 부풀리고 환자는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부담 없이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필요한 시술을 영수증에 잔뜩 끼워 넣어서 보험사에 청구할 금액은 최대로 키우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소화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척 꾸며서 돈을 챙기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조직적으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서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범죄형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의료보험 사기 금액만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체포되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병원들은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불법으로 부풀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한의학계 전체의 평판은 대중의 신뢰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극소수 탐욕스러운 한의원과 실장들이 보여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정직한 원장님들까지 억울하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시는 한의원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다짐 글로 도배되고 있죠. 특히 2030 세대의 목소리가 큰데 이들은 한의원을 그야말로 바가지의 대명사나 완전한 사기라고 맹비난합니다. 약탈적인 영업 방식이 당장은 매출을 반짝 올려줄지 몰라도 결국 의료산업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과 보험 사기가 합쳐져 소비자를 내쫓았고 많은 한의원이 신규 환자를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역설은 한국에서는 외면받는 이 의술이 세계 의료 무대에서는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한의원들이 고전하는 동안 하버드 의대 같은 명문 기관들은 한방 치료를 현대 병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시설들은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해 서양 과학과 전통 의술을 결합하여 환자 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죠.
존스 홉킨스를 포함한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침술이 만성 통증 관리와 환자 스트레스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은 응급 상황이나 수술이 필요한 급성 질환 치료에 독보적으로 강하며 환자에게 즉각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만성 피로, 불면증,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된 근골격계 통증 같은 만성 질환을 다룰 때 종종 한계에 부딪히죠. 바로 이것이 선진국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침술과 전통요법을 활용하며 보안의학으로 눈을 돌리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제 전통치료법은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임상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엄격하게 연구되는 정당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2022년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는 무려 740조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세계보안대체의학 시장은 2034년까지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침술 시장 역시 비수술적 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2031년까지 3배로 커지는 등 매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10여 년 만에 새로운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이 전략은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 임상진료와 더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5년 12월에는 한국의 자생한방병원이 의료와 문화적 기여를 인정받아 WHO로부터 글로벌 혁신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여 개의 지원자 중 단 2곳만 선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한의학의 혁신성이 국제적으로 높이 존중받고 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한국 한의학이 해외에서는 번창하는데 정작 본국에서는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의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등 돌리게 만든 약탈적이고 강압적인 영업 방식에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 강제 패키지 판매, 보험 사기가 합쳐져 국내 환자들을 쫓아냈지만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 클리닉들은 개별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가 치료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합니다. 패키지 강매를 피함으로써 이들 글로벌 센터는 한국의 많은 한의원이 안타깝게도 도박하듯 날려버린 전문적인 신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결국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건강과 신뢰보다 당장의 상업적 욕심을 앞세운 탓에 생긴 재발등 찍기식 상처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9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가 특정 내과 및 외과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전통 탕약이나 액상약인 첩약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들은 최대 50만 원이나 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렇게 딱 3가지 질환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일반적인 의료 소비자는 병원비가 줄었다거나 전체 의료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2024년 4월 2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의학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상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대다수 국민이 겪는 아주 흔한 질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는 동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3가지 증상입니다. 일반 환자들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아래쪽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병원 검사에서 명확한 신체적, 기질적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장 불편감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보험제도 덕분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한약값은 전체 비용의 단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00을 내야 했다면 이제는 30만 내면 된다는 뜻이니 가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전엔 50만 원이나 하던 한 달치 약값이 이제는
대략 3, 4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참여 한의원 수는 처음에 정확히 5,955곳으로 시작해 나중에 1,850곳이 더 합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지침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가 보험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 한 명이 같은 해에 두 가지 다른 질환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전망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질환 각각에 대해 1년에 최대 21치까지 한약 치료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오늘날 국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한의원의 경제적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방 치료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오랜 불만이 이제 이런 제도적 변화들 덕분에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약 한 제 지으려면 월급의 절반을 털어 넣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내 지갑 사정과 건강관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한의원의 모든 처방에 이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미용시술 혹은 단순 기력 회복용 보약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라서 비싼 값을 전부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논의도 지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모든 한의원은 입구에 상세한 가격표를 명확하게 붙여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투명해지면 환자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침 치료나 추나요법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가격이 낱낱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여러 한의원을 비교해보고 훨씬 더 똑똑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직 400만 원짜리 고가 패키지 판매에만 의존하던 한의원들은 이렇게 투명해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곳들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정부 제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그만큼 더 똑똑하고 깐깐해져야 합니다. 돈만 노리는 공장형 한의원인지 진짜 환자를 위하는 양심적인 곳인지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게 이제 필수 생존 기술이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아니라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온다면 당장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학 지식도 없는 직원이 복잡한 치료 프로그램을 설명하려 든다면 그건 당장 그곳을 나와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첫 방문인데 대뜸 3개월짜리 장기 패키지부터 끊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내 몸 상태나 진단 결과보다 카드 할부 개월수에 더 열을 올리는 실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포 마케팅은 비싼 패키지를 안 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주는 아주 흔한 수법입니다.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결국 수술대에 오르거나 마비가 올 거라고 협박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심지어 건강보험이 되는 첩약을 지어달라고 딱 집어서 말하면 어떤 곳들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기도 합니다. 보험되는 약은 효과가 없다면서 자기들 마진이 많이 남는 비싼 비급여 약이 훨씬 좋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반면 진짜 좋은 한의원은 원장님이 직접 맥부터 짚어줍니다. 실력 있는 원장님은 혀 상태나 안색,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꼼꼼히 살피면서 내 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요즘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아주 꼬치꼬치 물어볼 겁니다. 단지 아픈 부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치료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비염, 소화불량, 생리통, 안면마비 후유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제 3만 원 정도면 한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치료받을 권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니까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동네 한의원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쇠락과 구조적인 붕괴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왔습니다. 400만 원짜리 청구서, 공장형 진료 시스템, 약탈적인 영업 방식, 그리고 조직적인 보험 사기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쳤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의학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는 한국식 약탈적 사업 모델이 실패한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십 년간 시장에 껴있던 거대한 가격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30만 원 하던 약값이 3만 원으로 뚝 떨어지니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더 정직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인정은 한의학의 혁신이 현대 의료에서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바가지 씌우는 한의원은 망하게 두고 진짜 양심과 실력을 갖춘 곳만 살려낼 기회가 왔습니다. 정직한 가격으로 진짜 가치를 주는 원장님들만이 이 필연적인 업계 정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첫 방문부터 거액의 패키지를 강요하는 곳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맥을 짚고 생활 습관을 물어보는 한의원이 내 몸에는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런 약탈적 한의원들이 문을 닫는 건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최악의 암적인 존재들이 드디어 청소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이제 현란한 상술이 아니라 진짜 의료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가성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에선 고통스럽겠지만 이건 한의학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의원을 믿어볼 만할까요? 아니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 뒤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취재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